전쟁 중에 적과 적이 서로 총을 내려놓은 날이 있었습니다. 명령도 아니었고 협상도 아니었고 승리도 아니었습니다. 1914년 겨울 참호 너머에서 노래가 들려왔고 그날 밤 총성은 멈췄습니다. 왜 그들은 싸우지 않기로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 선택은 단 하루밖에 이어지지 못했을까요? 오늘은 하룻밤에 끝내는 세계 1차 대전, 총성이 멈췄던 그 밤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때 듣는 세계사, 잘듣세의 성우 이지선입니다. 오늘은 하룻밤에 끝내는 세계 1차 대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20세기 인류가 처음 맞이한 전면적인 세계 전쟁이었습니다. 수많은 나라가 얽혔고 전선은 길게 고착되었으며 사람들은 참호 속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 전쟁은 기술이 앞서가고 사람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던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긴 전쟁의 한가운데에는 아주 짧고 아주 낯선 하루가 존재합니다. 총이 멈추고 사람들이 참호 밖으로 나왔던 밤, 명령이 아니라 각자의 선택으로 만들어졌던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하루를 중심에 두고 제1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모습으로 이어졌으며 무엇을 남겼는지를 차분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1. 전쟁은 왜 시작됐을까? 제1차 세계대전은 어느 날 갑자기 터진 전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천천히 쌓여온 불안의 결과였습니다. 1914년 여름, 발칸반도의 도시 사라예보에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트가 군사 시찰을 위해 이 도시를 방문하던 중 한 청년이 쏜 총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날은 1914년 6월 28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곧 제1차 세계대전의 시작으로 기록되지만 그 총성 하나만으로 유럽 전체가 불타오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유럽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죠. 서로를 견제하던 제국들은 오랫동안 군비를 늘려왔고 전쟁 계획은 이미 서랍 속에 정리돼 있었습니다. 평화를 말하면서도 언제든 싸울 준비를 해두고 있었던 셈입니다. 민족 문제도 불씨처럼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제국 안에는 서로 다른 언어와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섞여 있었고 그 갈등은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식민지를 둘러싼 경쟁까지 더해졌습니다. 누가 더 많은 땅을 차지하느냐, 누가 더 강한 나라로 남느냐는 문제는 이미 외교의 영역을 넘어 자존심의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유럽은 안정된 질서 속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에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압력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었죠. 그래서 사라예보의 그 한 발은 전쟁을 만든 원인이라기보다는 이미 준비되어 있던 전쟁을 현실로 끌어낸 신호에 가까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그 사건만 없었어도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하지만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총성이 울리지 않았다 해도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건을 계기로 전쟁은 결국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누군가의 분노나 충동에서 갑자기 터져나온 전쟁이 아니라 아무도 멈추지 못한 구조 속에서 서서히 밀려온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1914년 여름을 지나며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 동맹이라는 이름의 도미노. 사라예보의 총성 이후 전쟁이 이렇게까지 빠르게 커질 것이라고는 그날의 사람들조차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에는 이미 전쟁을 키워버릴 장치가 하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동맹이었습니다. 19세기 말부터 유럽의 강대국들은 서로를 믿지 못한 채 서로를 견제하기 위해 약속을 쌓아 올렸습니다. 누군가 공격받으면 우리가 함께 나선다. 이 약속들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처럼 보였지만 막상 위기가 오자 정반대로 작동했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황태자 암살의 책임을 세르비아에 돌리며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세르비아의 뒤에는 같은 슬라브 민족을 보호하겠다고 나선 러시아가 있었습니다. 세르비아가 공격받는다면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뜻이었죠. 러시아가 군대를 움직이자 이번에는 러시아와 오랫동안 대립해온 독일이 반응합니다. 독일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확실한 동맹이었고 러시아가 개입하는 순간 자신들도 전쟁에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독일의 움직임은 곧바로 또 다른 나라를 자극합니다. 독일과 국경을 맞대고 있던 프랑스는 러시아와 동맹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러시아가 싸우면 우리도 준비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독일은 프랑스를 빠르게 제압하기 위해 중립국이었던 벨기에를 통과하는 계획을 실행합니다. 이 순간 벨기에의 중립을 보장하고 있던 영국이 개입하게 되죠. 영국은 벨기에가 침공당하면 개입한다는 약속을 이미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발칸반도의 문제였던 사건이 며칠 사이에 유럽 전체의 전쟁으로 번져버립니다. 누군가 전쟁을 크게 키우겠다고 한 번에 결정한 것이 아니라 각 나라가 자신의 약속과 두려움, 그리고 동맹 관계에 따라 차례로 움직인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은 의도된 전쟁이라기보다 멈출 수 없이 굴러간 도미노 같은 전쟁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몇 달이 아니라 며칠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외교는 사라졌고 동원령과 선언이 그것을 대신했죠. 전쟁을 원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나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약속은 묶여 있었고 한 나라가 멈추지 않으면 다른 나라도 멈출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누군가의 명확한 결단으로 시작된 전쟁이 아니라 모두가 조금씩 떠밀려 들어간 전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때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전쟁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전체의 문제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곧 모두가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다. 3. 모두가 믿었던 거짓말.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 전쟁이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인들도 장군들도 그리고 전선으로 향하던 병사들까지 모두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 전쟁은 금방 끝날 것이다. 크리스마스 전에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은 위로였고 동시에 자기 암시였습니다. 아무도 이 전쟁이 어떤 모습이 될지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젊은 병사들은 전쟁을 하나의 모험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군복을 입고 기차에 오르며 환호를 받았고 어쩌면 영웅이 되어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쟁은 아직 포스터 속에 있었고 신문 기사 속에 있었고 연설문 속에만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전선에 도착한 순간 그 생각은 산산이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적은 보이지 않았고 전투는 생각보다 훨씬 느렸으며 기다림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죽음은 너무 가까이 있었습니다. 전쟁은 영광의 무대가 아니라 끝없이 이어지는 하루의 반복이었습니다. 춥고 젖고 배고프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하루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때부터 조용히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전쟁은 빨리 끝날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은 곧 또 다른 현실로 이어집니다. 전쟁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막다른 곳에 도달했습니다. 서로를 향해 돌진하던 군대들은 곧 멈춰서게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면 기관총과 포탄이 기다리고 있었고 뒤로 물러날 수는 없었습니다. 후퇴는 곧 패배를 의미했기 때문이죠. 공격은 너무 많은 희생을 낳았고 방어는 상대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양쪽 모두 상대보다 먼저 지쳐 쓰러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전쟁은 버티는 전쟁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쟁은 멈추지 않았지만 전선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땅 위에서 싸우는 대신 땅 속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4. 참호, 인간이 만든 지옥. 전선이 멈추자 전쟁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도 뒤로 물러서지도 못했습니다. 그 대신 땅을 팠습니다. 그리고 그 땅 속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참호는 생각보다 훨씬 거대한 구조물이었습니다. 프랑스와 벨기에를 가로지르는 서부 전선의 참호는 길이만 해도 약 700km에 달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보다 길었고 그 위아래로 수많은 가지처럼 보조 참호와 연결 통로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지도 위에서 보면 마치 땅 위에 그어진 끝없는 상처처럼 보였습니다. 참호는 단순한 구덩이가 아니었습니다. 앞선 참호, 뒤쪽 참호, 연결 참호, 지휘 참호가 층층이 얽혀 있었고 병사들은 그 안을 미로처럼 오가야 했습니다. 폭은 대략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 깊이는 성인 남자의 키보다 깊었습니다. 머리를 조금만 들면 저격수의 표적이 되었기 때문에 병사들은 늘 몸을 낮춘 채 움직여야 했습니다. 참호와 참호 사이에는 아무도 살 수 없는 땅이 있었습니다. 이곳을 사람들은 무인지대라고 불렀습니다. 불과 수십 미터, 멀게는 100미터 남짓한 거리였지만 그 공간을 건너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죠. 1미터 앞으로 전진하려면 먼저 밤을 기다려야 했고 폭격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려야 했으며 적의 시선이 느슨해지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조건이 맞아도 살아서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었죠. 낮에는 머리만 들어도 총알이 날아왔고 밤에는 진흙 속에 빠지거나 철조망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는 순간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선은 며칠, 몇 주, 때로는 몇 달 동안 단 1미터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참호 속의 시간은 서서히 사람을 갉아먹었습니다. 비가 오면 참호는 물로 가득 찼고 눈이 오면 그 물 위에 얼음이 생겼습니다. 신발은 늘 젖어 있었고 발은 골마갔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참호족이라고 불렀습니다. 쥐들은 밤마다 나타났고 시체를 갉아먹었습니다. 병사들은 쥐를 쫓으면서도 어느 순간부터는 그 존재에 익숙해졌죠. 가장 힘든 것은 싸우는 순간이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공격 명령은 언제 떨어질지 몰랐고 포탄은 예고 없이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루 종일 긴장을 풀 수 없었습니다. 전쟁은 더 이상 용기나 전략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이 상태를 견딜 수 있는지가 생존을 결정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병사들의 얼굴은 바뀌었습니다. 표정이 사라졌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줄어들었습니다. 전쟁은 땅 위에서 멈췄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참호 속에서 사람들은 처음으로 이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몸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5. 기술이 앞서간 전쟁. 참호 속에서 병사들은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쟁은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기계와 기계가 부딪히는 전쟁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이전까지의 전쟁에서는 용기와 판단, 개인의 기술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그 모든 것이 기계 앞에서 무력해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전쟁의 모습을 바꾼 것은 기관총이었습니다. 기관총 한 대는 분당 수백 발의 총알을 쏟아낼 수 있었고 몇 명의 병사가 지키는 진지 앞에서 수십 명, 수백 명이 쓰러졌습니다. 문제는 이 무기가 방어에 너무 강했다는 점입니다. 공격하는 쪽은 참호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대로 표적이 되었고 전진은 곧 자살에 가까운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선은 더더욱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땅을 파고 숨었고 기계는 그 위를 지배했죠. 그리고 곧 사람의 숨마저 전장의 일부가 됩니다. 1915년 이프르 근처 전선에서 처음으로 독가스가 사용됩니다. 바람을 타고 퍼진 초록빛 연기는 총도 포탄도 아니었습니다. 눈이 타들어가고 목이 막히고 숨을 쉴수록 더 고통스러워졌습니다. 병사들은 도망칠 수도 피할 수도 없었죠. 가스는 참호 안으로 스며들었고 땅속까지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참호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게 됩니다. 급히 만들어진 방독면은 완벽하지 않았고 제대로 착용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이제 전쟁은 보이는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죽음과 싸우는 일이 되었습니다. 하늘에서는 포병이 모든 것을 지배했습니다. 하루 종일, 때로는 며칠 동안 포탄이 쏟아졌습니다.
어디에 떨어질지 모르는 포탄은 땅을 갈아엎었고 전장을 달 표면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폭발로 생긴 구덩이들은 새로운 무덤이 되었죠. 사람들은 폭발 소리를 듣는 순간보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때 더 큰 공포를 느꼈습니다. 다음 포탄이 언제 떨어질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총을 겨누기보다 폭격이 멈추기만을 기다렸고 살아남기보다 버텨내는 것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했지만 그 속도를 사람의 몸과 마음은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은 전쟁의 방식뿐 아니라 전쟁을 겪는 인간의 정신까지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전쟁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지속되는 소모전이 됩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를 묻지 않게 됩니다. 그 대신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6. 1914년 12월 총성이 멎은 밤 1914년 12월 24일 그 겨울은 전선 위에서 특히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눈은 그치지 않았고 참호는 얼어붙었고 병사들의 몸은 이미 몇 달째 피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원래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밤이 될 예정이었죠. 경계 근무를 서고 포탄 소리에 몸을 움츠리고 어둠 속에서 잠을 쪼개듯 자는 밤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포성의 간격이 길어졌고 총성은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조용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낯선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노래였습니다. 처음엔 누군가의 귀에만 들리는 것처럼 아주 작게 시작됐습니다. 바람 소리인지 환청인지 헷갈릴 만큼 희미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소리는 분명해졌죠. 참호 너머 적군의 진지에서 흘러나온 성탄절 노래였습니다. 병사들은 몸을 낮춘 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는 총을 움켜쥔 채 움직이지 않았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 멈춰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명령도 아니고 경고도 아니고 포탄도 아닌 소리. 노래는 총알처럼 날아오지도 않았고 포탄처럼 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밤 공기 속에 머물렀습니다. 잠시 후 다른 참호에서도 노래가 들려옵니다. 가사는 달랐지만 의미는 같았습니다. 집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 따뜻한 불빛과 식탁, 그리고 돌아가야 할 곳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였습니다. 병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감았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전선이 완전히 조용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평소의 전쟁과는 달랐죠. 기계는 잠시 멈췄고 명령은 내려오지 않은 밤. 사람들만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누구도 이 밤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만은 조금 다르다. 7. 성탄절 휴전
노래는 멈추지 않았고 침묵도 쉽게 깨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먼저 참호 위로 몸을 드러냈습니다. 총을 들지 않은 채 빈손으로 말입니다. 그 순간은 아주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한 발의 총성만 울려도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총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다른 쪽 참호에서도 사람 하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 서로를 향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땅 위에는 포탄 자국과 철조망, 그리고 아직 수습되지 못한 시체들이 남아 있었죠. 그곳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죽음을 주고받던 공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을 무인지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날만큼은 아무도 그 땅을 적의 영역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서로를 가까이에서 바라봅니다. 같은 나이의 얼굴, 같은 피로, 같은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담배를 건넸고 누군가는 초콜릿을 꺼냈습니다. 서툰 손짓과 어눌한 말로 서로의 말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의미는 전해졌죠. 그날 병사들은 먼저 시체를 수습했습니다. 적군과 아군을 나누지 않고 그저 사람으로서 땅에 묻어주었습니다. 짧은 기도도 있었고 고개를 숙이는 침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공이 굴러갔습니다. 정식 경기는 아니었고 승패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웃음은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명령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혹은 명령이 있었지만 아무도 따르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장군도 정치인도 아닌 이름 없는 병사들이 그날의 휴전을 만들었습니다.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지만 그 하루만큼은 총이 아니라 사람이 전선에 서 있었습니다. 8. 왜 그 밤에 가능했을까? 성탄절 휴전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우연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에는 몇 가지 조건이 겹쳐져 있었죠. 먼저 전쟁이 시작된 지 아직 오래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1914년 겨울은 사람들이 아직 적을 괴물로 상상하기 전의 시간이었습니다. 증오는 충분히 조직되지 않았고 선전은 아직 완전히 작동하지 않았죠. 병사들은 서로를 죽여야 할 대상이기 전에 먼저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참호라는 공간이 만들어낸 이상한 친밀감이었습니다. 참호에서의 전쟁은 서로를 멀리 떼어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가까이 붙잡아 두었습니다. 적의 기침 소리가 들렸고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어떤 날은 서로의 욕설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이 아니라 항상 거기 있는 존재. 그 사실이 적을 추상적인 대상으로 만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성탄절이라는 시간의 힘이었습니다. 이날은 종교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라는 공통된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불빛, 식탁, 가족, 그리고 잠시 멈추는 시간. 이 이미지는 전쟁보다 오래된 기억이었고 총성과 포성보다 더 깊이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위에서 내려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장교의 명령도 아니었고 전략의 일부도 아니었죠. 그저 병사 개인이 오늘은 쏘지 않겠다라고 결정했을 뿐입니다. 그 결정이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어 옆 사람에게 옮겨가고 참호 하나를 건너 전선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휴전은 오래 갈 수 없었습니다. 전쟁은 개인의 선택으로 시작되지 않았고 개인의 선택으로 끝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밤이 지나면 명령은 다시 내려올 것이고 기계는 다시 움직일 것이며 사람들은 다시 적을 향해 총을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루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비인간적인지를 증명한 사건이 아니라 전쟁 속에서도 인간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밤을 전쟁의 예외가 아니라 전쟁의 진실에 가장 가까운 장면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9. 그 다음 날 전쟁은 다시 시작됐다. 밤은 지나갔고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눈을 뜬 병사들은 다시 참호 안에 서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담배를 나누던 사람들은 다시 보이지 않는 적이 되었습니다. 노래는 사라졌고 무인지대는 다시 포탄 자국과 침묵으로 채워졌죠. 잠시 뒤 명령이 도착했습니다. 휴전은 끝났다. 전투를 재개하라. 상부는 이 밤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이 적과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손을 맞잡았다는 사실은 전쟁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몇몇 지역에서는 장교들이 직접 나서 총을 들게 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격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전선에서는 다시 포성이 울렸습니다. 어제까지 사람을 보았던 방향을 향해 다시 총을 겨눠야 했습니다. 그 순간은 어제보다 더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얼굴을 본 적 없는 적을 향해 쏘는 것보다 말을 나눴던 사람을 향해 쏘는 일이 훨씬 더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병사들은 고의로 빗맞추기도 했고 고개를 돌린 채 방아쇠를 당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그런 선택을 오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전선은 다시 굳어졌고 휴전의 기억은 말하지 않는 이야기로 남게 됩니다. 그 밤을 직접 겪은 사람들만이 그 일을 기억했고 대부분의 기록에서는 짧은 일화처럼만 남았습니다. 전쟁은 그렇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앞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아무리 치열해져도 그 하루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루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멈출 수 없을 만큼 거대했지만 그 속에 있는 인간의 마음은 끝까지 완전히 길들여지지는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제 이 전쟁이 남긴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볼 시간입니다. 10. 전쟁은 어떻게 끝났을까? 제1차 세계대전은 1918년 가을에 이르러서야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4해가 넘은 뒤였습니다. 이 전쟁은 어느 한 나라가 화려하게 승리해서 끝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더 이상 전쟁을 이어갈 힘을 잃어가고 있었고, 영국과 프랑스 역시 승리의 기쁨을 말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소모한 상태였습니다. 오랜 소모전 끝에 싸울 힘이 더 이상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모두에게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전선에서는 독일군의 병력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후방에서는 식량과 물자가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을 떠받치던 독일의 경제와 사회는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반면 영국과 프랑스는 끝까지 버티고 있었지만 그들 역시 더 이상의 전쟁이 자신들의 사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변화는 전쟁의 마지막 국면에서 나타납니다. 전쟁에 지쳐있던 유럽과 달리 비교적 늦게 참전한 미국이 영국, 프랑스 쪽, 즉 연합국의 편에 서면서 전장의 균형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이 보낸 것은 단순한 병력만이 아니었습니다. 물자와 자원, 그리고 아직 끝까지 버틸 수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이 변화는 이미 지쳐있던 독일에게 결정적인 압박이 되었습니다. 이 무렵 독일 내부에서는 더 이상 전쟁을 이어갈 수 없다는 판단이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전선은 아직 유지되고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식량 부족과 민심 이반이 이미 통제 불가능의 수준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결국 독일은 전투를 멈추기 위한 협상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1918년 11월 11일 프랑스 북부 콩피에뉴 숲에서 독일과 연합국이 휴전 협정을 체결합니다. 이 협정은 누가 이겼는지를 선언하는 조약이라기보다 지금 이 순간부터 총을 멈추자는 약속이었습니다. 독일은 전투 중단과 철수, 무기와 병력 이동의 제한, 점령지에서의 이탈 같은 조건을 받아들이며 전쟁을 사실상 멈추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전선의 총성은 멎었습니다. 이로써 전쟁은 사실상 끝이 났죠. 그리고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연합국이 승리했고 독일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은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승리의 순간이 반짝이는 방식으로 끝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독일은 패배를 받아들여야 했고 영국과 프랑스는 승리의 대가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사람과 자원, 체력이 모두 소진된 끝에 더 이상 싸울 수 없어서 멈춘 전쟁이었습니다. 마침내 총성이 멎었을 때 유럽의 사람들은 환호하기보다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기쁨보다는 안도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병사들은 영국에서도 프랑스에서도 독일에서도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몸은 살아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전쟁 한가운데 남아 있었습니다. 참호에서 배운 것은 용기나 영광이 아니라 끝없는 기다림과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유럽의 지도는 바뀌었고 독일 제국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전쟁은 더 이상 낭만적인 모험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이 인간을 압도하고 국가의 결정이 영국이든 프랑스든 독일이든 개인의 삶을 얼마나 쉽게 소모할 수 있는지 모두가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났을 때 사람들은 완전한 평화를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다시 이런 일이 어느 나라에서든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이 이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틀린 예감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은 끝났지만 완전히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 각 나라에 남은 분노와 상실, 좌절과 복수심은 서로 다른 모습으로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조용히 다음 시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0일 1차 세계대전이 남긴 세계 1918년 11월 총성은 멎었지만 전쟁은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투는 멈췄지만 전쟁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는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답은 이듬해인 1919년에 나오게 됩니다. 연합국은 프랑스 파리 근교 베르사유 궁전에서 전쟁의 결과를 정리하는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것이 바로 베르사유 조약이었습니다. 이 조약에서 패전국인 독일은 전쟁의 책임을 인정해야 했고 막대한 배상금과 군사력 제한, 영토의 상당 부분을 잃게 됩니다. 반면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연합국은 승자의 위치에서 전쟁의 조건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약은 전쟁을 정리하기보다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냈습니다. 독일 사회에는 패배 그 자체보다 모욕당했다는 감정이 깊게 남게 됩니다. 전쟁에서 완전히 무너진 것도 아닌데 모든 책임을 떠안았다는 인식이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경제는 회복되지 못했고 사회는 불안정해졌으며 분노와 좌절은 정치적 극단으로 흘러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한편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들 역시 완전한 안정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전쟁으로 약해진 국력을 회복해야 했고 유럽 전체는 불안한 균형 위에 서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전쟁은 멈췄지만 상처는 봉합되지 않았고 그 위에는 불안정한 평화만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전쟁을 단순히 과거의 전쟁으로 정리하지 못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하나의 끝이 아니라 다음 전쟁으로 이어지는 첫 번째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이 제1차라는 이름을 갖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필로그 제1차 세계대전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거대한 파괴 중 하나였습니다. 수많은 날들이 총성과 포성으로 채워졌고 대부분의 밤은 공포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긴 전쟁 한가운데는 단 하루 다른 선택이 있었던 밤이 존재합니다. 1914년의 성탄절 밤, 사람들은 명령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따랐고 총 대신 노래를 선택했습니다. 그 하루가 전쟁을 끝내지는 못했습니다. 세상을 바꾸지도 못했죠. 하지만 그 밤은 이 전쟁이 결코 인간을 완전히 지워버리지는 못했다는 사실을 조용히 증명했습니다. 전쟁은 멈추기 어려운 구조였지만 그 속에 있던 사람들은 잠시나마 총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을 기억할 때 끝없이 이어진 참호의 포성뿐 아니라 그 밤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총성이 멈췄던 단 하루의 밤을 말입니다. 지금까지 잘 때 듣는 세계사 잘듣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